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의 금리나 점도표 중위값은 3번이나 페드와치 인하는 6번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과 레리 핑크는 전해드렸지만 2번이라고 하고 빅쇼트의 주인공 아이즈만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1번이라고 하고 빌 에크먼은 최소 3번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인하 시나리오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 어딘가 가운데 있을 겁니다. 도이치뱅크의 짐 리드가 뭐랄까요? 이런 사항을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함의만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보고서 함의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역사를 따를 것이냐. 역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짐 리드가 이번에 쓴 노트에 따르면 과거 13번의 경제 주기 중에 6번에서 어떤 경제 타격이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이후 19개월에서 28개월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차피 지난해 리세션이 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이른 것이었고 침체가 온다면 아마 오래 올 것이다. 이런 역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늘 침체를 시사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전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이후에 침체가 왔지만 여튼 역전이 해소가 되려면 역전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나온 이후에는 늘 침체가 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역사나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불황 이전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 리드 팀은 2001년과 2008년 블룸버그 기사를 분석해 봤더니 그때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조사 결과 밝혀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짐 리드 보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데이터는 강하게 소프트 랜딩을 시사하고 있다. 4% 이하의 실업률, 2%가 넘는 GDP 성장률, 디플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CPI 결과, 이런 것들은 쉽게 침체라는 단어를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침체가 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월저널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최신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지난 10월에 조사한 결과 침체 가능성은 48%였습니다. 과반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죠. 최근에 이 업데이트된 결과가 나왔는데 39%로 떨어졌습니다. 22년 10월쯤에 63% 정점 찍고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4년 올해 1% 성장에 그칠 것이다. 23년 예상 성장률 2.6에서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성장이 멈춘 것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저널 노동 데이터 예상치 보면 올해도 노동의 순증은 늘어나긴 늘어난다. 하지만 월 평균 6만 4천 정도에 그쳐서 지난해 보였던 평균 22만 5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실업률은 지난달 12월에 나왔죠. 3.7이 나왔는데 올해 6월에 4.1로 올라가고 연말에는 4.3까지 오를 것 같다. 이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0.6%포인트 증가하면 지난 12월에 비해서 연말까지 약 100만 명의 미국인이 더 실업에 빠지는데, 그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진 않지만 침체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성과, 업종별로 성과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약할 것이다. 경제학자 4분의 1이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약할 것이다 라고 봤고, 헬스케어 분야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어떤 투자 포인트 하나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건이 되는 금리 인하 설문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겠죠. 첫 금리 인하는 4월부터 6월일 가능성이 높겠다. 4월 30일부터 6월 FOMC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응답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와치, 즉 시장은 상반기까지 3번의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상반기까지 많아야 한두 번 인하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짐 리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데이터를 따를 것이냐, 역사를 따를 것이냐. 파월 의장의 피봇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 돌아가면서 여는 총재들이 진화 발언 내놓고 있고, 시장은 반대로 이 6번의 인하 주장을 전혀 철회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놓고 보면 결국은 짐 리드 얘기도 이것입니다. 미국 경제 튼튼하다, 침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준의 점도표 중위값, 즉 3번 이하는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을 말하는 것이고, 시장이 주장하는 6번의 인하는 결국 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체도 안 오는데 연준이 6번이나 금리를 인하, 이거는 매번 FOMC마다 금리 인하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만약에
미국 경제 근간이 흔들릴 만한 그런 침체 상황이 닥친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 올해 150bp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양쪽 시나리오 중에 자기 포지션에 유리한 것만 가져다 쓰는 시나리오, 즉 미국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베팅하면서 금리는 6번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면 미국 경제 침체를 예상하고 베팅을 하면서 금리는 뭐 한두 번밖에 인하 안 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것은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주류의 의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의견이기에 참고해서 베팅하였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와서 올해 포트폴리오 구축의 시작은 이 결정이 먼저다. 역사에 베팅하느냐, 지금 보이는 데이터에 베팅하느냐,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